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원주와 횡성, 정선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련된 수의계약이 도내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들의 과도한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양양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7호선 양양대교 입구에 설치된 재난안전 전광판입니다. 설치 비용은 8억 5천여만 원으로 양양군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2년 전 낙산 해수욕장 인근의 재난안전 전광판도 이 업체가 3억 2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설치했습니다. 양양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양양군으로부터 전광판 설치 등 모두 164건, 74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제작할 만큼의 기술 이런 거는 없다고 보여지죠. 이거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아시다시피 중견기업 이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거 설치하는 거죠. 시민단체는 업체 3곳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률 위반으로 양양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금액은 통상적으로 5천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특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반박 자료를 내고 농공단지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금액에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농어촌 정비법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양군에서 정보통신 관련 직접 생산 확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업체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물품 구매 조항을 설치 공사로까지 확대 적용한 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직생을 해야 되고 물품 구매에 한해서 돼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법에는. 그걸 어떻게 확대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거를 공사라고 보거든요. 다른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가 조립해서 갖다 하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다. 제 주장은 그런 거죠.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를 육성하거나 하자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자주 사용하는 계약 방식인데 관련 조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한 차례 불발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 정선군이 군의회에 조례와 예산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제출한 원포인트 의회가 부결된 뒤 9일 만입니다. 부결에 대한 주민 반발 등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조례가 통과되긴 했지만 실제 지급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읍 곳곳에 군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선군이 설 명절 이전 군민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안과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불발되자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지난 21일 정선군 의회 임시회 조례특위는 찬성 셋, 반대 셋으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9일 만에 다시 열린 제304회 정선군 의회 임시회. 정선군 제출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군의원이 이번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날선 지적이 이어집니다. 부칙제의죠. 지금 결정이 잘못돼서 이걸 부결시켰다. 요번에 31일에 입법 예고하겠다. 그렇지만 조례 심사에는 그거 수정 강의를 들어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간 공방이 있었지만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의원들과 소통과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민생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자성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극에서 극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빠른 조치에 나선 건 부결 이후 이를 규탄하는 민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회는 조속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조례에 담아 집행부에 넘겼고 추후 예산 편성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를 좀 더 간소화시키고 줄이기 위해서 지방재정심사위원회는 안 거쳐도 군수가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넣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정선군의 검토와 공포 시행, 예산 편성까지 행정 절차가 줄줄이 남았습니다.
그나마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건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특위에 계류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예산은 의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의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여부가 좀 빨라지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 끝에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마련됐지만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 내부에서도 소통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용 수습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의료진이 줄줄이 퇴사하고 신규 인력마저 충원하지 못하며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2월에만 절반가량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2월에만 2일과 4일, 6일 등 13일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게 돼 강원도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 안내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그동안 전담이 5명으로 운영됐지만 이달 2명이 잇따라 퇴사함에 따라 2월부터는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4차례 응급실 전담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마다 이통장 선거와 공동기금 활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과 정관이 있지만 각자 임의대로 만들다 보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해 말 3년 임기에 이장을 새로 뽑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임명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인 명부 확인 등의 사전 절차가 미흡했다며 이 일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20여 세대 가운데 8세대가 투표권을 얻지 못해 큰 불만을 샀습니다. 주택이 없으면 주민이 안 됩니까? 주소 이전이 고주민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실거주자로 해가지고 주민으로 인정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 마을 자치 규약은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집을 두고 주소지를 옮겨 놓아도 부정기적으로 거주하면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마을을 상대로 위해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도 주민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인근의 발전소 유치로 인한 기금 사용을 의식해 주민 자격을 제한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자치 규약에 따라 선거를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을 자치 규약에 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마을 자치 규약, 이른바 마을의 정관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마을마다 다양한 사업이 유치되고 각종 기금이 제공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 자격 논란이 자주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늘면서 비슷한 갈등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광주와 경북, 경산 등 전국의 일부 시군은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보급해 갈등 요인을 줄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평창군이 2년 전 가장 먼저 표준안을 도입했습니다. 구성원 화합과 지혜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마을 자치 규약을 좀 만들자고 이제 했었던 거거든요. 총 190개리예요. 93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일선 시군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보완 노력과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국내 관광객 4천만 명, 해외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국제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5대 전략 15개 중점과제 추진을 목표로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강릉 바웃길부터 해수욕장, 각종 축제를 아우르는 정책과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개최에 맞춰 미팅, 전시, 회의 등을 의미하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또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와 친절, 정지, 깨끗한 강릉 만들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펼칩니다.
속초시가 고독사 없는 도시를 목표로 사회관계망과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펼칩니다. 속초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올해 47억 3천만 원을 들여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노년층 응급 안전 서비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부 확인과 돌봄 로봇 지원, 우유 배달 서비스와 연계한 안부 확인 등의 사업도 계속 펼치기로 했습니다. 어제 더운데. 고성군이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군정 설명과 현안 청취 간담회를 2월 3일부터 5일까지 각 읍면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주민 건의사항 84건에 대한 처리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군정 주요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명준 군수를 비롯해 읍면 단위 단체장과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하며 3일에 간성읍, 4일에 거진읍과 현내면, 5일에 주광면과 토성면에서 오전, 오후에 나눠 개최합니다. 지난해 첫 K리그1 준우승을 차지한 강원FC가 튀르키예 전지 훈련을 마치고 새 시즌을 위한 마무리 훈련에 돌입합니다. 2025 시즌 팀의 지휘봉을 잡은 정경호 감독은 튀르키예 훈련에 동행한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활력도도 매우 높은 상태라며 올해도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민혁 선수의 후계자로 낙점한 중앙 수비수 신민아의 활약이 기대되고 또 공격수 김형진과 진준서도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원FC는 다음 달 16일 대구FC를 상대로 2025 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 홈 개막전은 2월 23일 춘천 송암구장에서 포항을 상대합니다. 강릉시가 내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노선을 확대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노선은 강릉역에서 버스터미널, 오죽헌, 올림픽 뮤지엄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열차나 버스를 타고 강릉을 찾은 관광객은 별도 비용 없이 자율주행차를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연곡면 사무소에서 삼산보건진료소 13km 구간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2월에 시범운행하고 4월부터는 정식 운행할 방침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